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종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버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도 합니다. 전도서는 잠언, 욥기, 시편과 같이 성경에 수록된 지혜 문학 중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제는 코헬렛, 즉 설교자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으로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이 저자라고도 하지만 이 주장에는 여러 가지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더불어 지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지혜에 대한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온전한 번역이냐 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참고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1절 말씀을 통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향수는 아주 가격이 높습니다. 명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귀하게 여기는 물품 중 한 가지입니다. 저는 향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몇 년 전에 아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향수병을 그냥 보관하고 있지만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향수의 향기도 지나치면 오히려 악취만도 못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분이 내리고 바로 이어서 탔는데 너무나도 진하게 전해지는 그 향기가 오히려 역겨웠던 그런 기억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향기와 악취가 섞여서 더 심한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죽어서 썩은 파리와 향수의 향기가 섞이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비유되는 향수와 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파리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틈에 끼어든 어리석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는 그 폐해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리석은 한 사람은 끼어있게 마련이고 그 한 사람 또는 소수로 인해서 큰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벌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자식 하나가 그 재산을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잣집마다 그런 자식 하나쯤은 있습니다. 회사에도 교회에도 꼭 한 사람씩이 있습니다. 항상 가시 노릇만 하던 성도 한 명이 떠나면 이제 교회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말짱하던 사람이 그 가시를 이어받아서 또 가시 노릇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파리 같은 사람으로 빗댄 것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늘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나 교회 비판은 좀 그만하고
나도 격려하고 축복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펴보면 그러나 다른 말씀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번 설교도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이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빨간 줄을 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또 이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분간 너라도 이렇게 비판하는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가 있다면 깨우치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얼마 전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루에 일정을 2개나 3개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간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했다 안 간다고 했다가 하더니 또 어느 남쪽의 어느 섬으로 간다고 하더니 국민의 눈치가 보였는지 집에서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휴가 기간 중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업무가 일 같은 것입니까? 이 대통령을 보던 언론인들이 하도 딱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사를 썼어요. 휴가 마치고 쇄신책을 낼 듯 이렇게 썼어요. 그냥 기자들이 쓴 거예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휴가 마치고 복귀하면 쇄신책을 낼 듯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의미로 기사를 썼더니 대통령실에서 정색을 하고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5일간의 휴가를 쓰면서 앞에 주말 이틀을 붙이고 끝에도 주말 이틀을 붙여서 자그마치 9일이나 되는 날을 놀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잇따라 정책을 내놓습니다. 경찰국을 만들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1살 당기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순식간에 말이 바뀝니다. 교육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신발이 벗겨지는 참 웃기지 않는 일도 입니다. 몇 년 전에 최아무개 씨가 도망가다가 신발이 벗겨져서 그 신발 메이커가 프라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고 그 사람 아직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하원 의장이 왔다 갔는데 참 말도 참 많습니다.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24%, 2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만 골라서 쏟아내는지 참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은 무조건 잘했던 못했던 지난 정부와 우리는 달라. 우리는 이들 같이 하지 않아. 아마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저 생각 없이 정책을 만들거나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독대 보고를 받으면서 장관이 어려움이나 이유를 제기하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한 번만 더 그따위 말하면 확 그 부서 폐지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분노를 표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내가 뭐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말들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흘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랜만에 KBS의 심야 토론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에 관한 것이 주제였습니다. 여당에서 나온 두 사람의 패널이 대통령 지지율에
하락의 원인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 거대 야당이 지네 구석도 못 차려가지고 난리인데 뭔데 뭘 발목을 뭔 정책을 내놔 봤어야 발목을 잡든지 안 잡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렇게 못 쫓아내서 안달인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 뭘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오히려 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거 아닙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 5분간 듣다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정치인은 전혀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는 대로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상관없다는 말이 진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권 잡은 것은 돈 벌기 위한 것이지 국민이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들 모두가 우리 지지 않아도 우리는 돈 벌면 되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충고나 직언도 듣지 않고 어리석은 그 길을 직진해서 달려갑니다. 아니 지난 정부 사람들이 범죄라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수사해서 감옥에 보내놓고 그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니야 우리는 정당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로 길고 긴 휴가를 마치고 내일 아침 출근할 때 무슨 말 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9일 동안 휴가 내고 국민들이 아는 거 뭐예요? 딱 두 가지 있잖아요. 연극 보러 가서 술 먹은 거. 미국 부통령하고 40분 동안 통화했다는 거. 40분 통화했는데 통역 20분 했을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쩌고 하면 10분은 지나갔을 것이고 무슨 말을 했을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그랬어요. 얼마 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줄이고 미국과 유럽으로 붙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중국 경제 꼬라박는 수준이에요. 수출 잠재력 과거 같지 않아요.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 생산으로 세계 제1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우수한 무기를 수입해 갑니다. 근데 무기를 수입해 가고 수출하는 것을 대놓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북한에서 무슨 무기 수출한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무기를 가장 많이 사가는 나라가 폴란드인데 그 폴란드에서 많이 사가는 것은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무기를 사가는 거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하는 건데 세계 이목이 있으니까 폴란드가 대신 사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공개해버려요. 폴란드가 이렇게나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간다. 그러면 러시아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우방입니까? 적국입니까? 어리석어요. 오늘 성경은 처음에는 파리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 통치자로 이어지는데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허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6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통치자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종교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고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겁니다. 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형편을 2500년 전에 내다보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저렴한 인간들을 다 고위직에 앉히더니 전 정부의 인사들은 모두 다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인사 문제를 거론합니다.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늘 같은 말을 해요. 능력이 뛰어난 우수한 사람. 그런 이유를 대면서 정부의 중요한 고위직이나 요직의 검사들을 앉힙니다. 대통령은 검사들을 앉히고 부인은 자기 지인들을 앉히는 경쟁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극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인사들이나 극우적인 생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인물들 다 기용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대통령이 유튜브를 잘 즐겨본답니다. 그런데 극우 유튜브들만 골라서 본대요. 고양이를 이렇게 놓고 누워서 유튜브 보는 그것도 극우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어느 유튜버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가 내 유튜브다. 극우 유튜브. 그러니까 그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오, 이런 마음에 드네? 얘 좀 똥실로 불러봐. 혹시 이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틀 전 나온 뉴스 다 알잖아요. 김건희 씨의 대검 통창이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다고 또 밝혀졌지요. 지금 화요일 뉴스 보니까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회사가 김건희 씨 회사와 관련이 있고 또 이 회사는 건진 법사라는 사람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앞으로 히림 21g, 그렇죠? 21g은 무엇을 다른 무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두 회사를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에서 곧바로 다음날 대통령실로 출근한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가는 데에 같이 명단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존귀한 국민 위에 다 앉혀 놓았습니다. 국민을 전능한 부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실제 보십시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조는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자기들이 상전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엄청난 세금을 물 쓰듯 합니다. 어제 그 시메트럼 보니까 청와대를 비워둬서 얼마나 국민들이 기쁘게 청와대를 좀 관람하느냐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비용이 최소한 1조 원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종 공간을 다 뺏어서 자기들이 살겠다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비용에 수도 없이 들어갑니다. 돈이 모자란다고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에 공무원이 답을 못합니다. 도대체 기존에 있던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기에 496억 원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쓴답니까? 새로 지어도 그 돈만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자기 집입니까? 지들 집입니까? 5년 살면 물려주고 나와야 될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이에요. 그런데잖아요. 그 부인이 일일이 다,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여기는 이렇게 꾸미고, 이건 저렇게 꾸미고, 이거 하는데 저 업체 해주고, 저거 하는 거 이 업체 해주고, 왜? 내가 아는 업체니까, 나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 업체 해줘야지. 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급 공사를 하면요, 최소한 공사비가 50% 100% 이상이 부풀려 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청소 노동자 시급 430원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땀으로 쩔은 몸 하나 씻을 곳을 못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소 노동장에서 빼앗았던 임금을 이제 회복해달라고 하니 경찰 특공대를 풀어서 확 쓸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9,000원 남짓한 최저임금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아껴 쓰랍니다. 실내 온도는 28도에 맞추라고 해놓고 지들은 21도까지 끌어내려서 쓰고 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놈은 너객이 빠진 놈은 꼭 금목이라도 해야 한다고 정신 넉 빠진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휴가 갑니까? 상전인 국민은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이 펑펑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상전인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물쓰듯 펑펑 쓰고 자기 주머니에 태우고 자기 금고에 태우고 상전인 국민이 얼마나 힘든지 따위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오만 방자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에 파리떼가 꼬입니다. 권력기관이 향수통이라고 착각해서 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들다가는 몽땅 빠져 죽고 말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여기서 구덩이는 함정을 말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빠뜨려 죽이려고 함정을 파다가 자기가 먼저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남의 담장을 허물다가 그 밑에 숨어있던 독사에게 물려서 지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모두를 구덩이를 파서 집어 넣어서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의 집 담장 뜸도 내 권력이면 다 허물어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을 먼저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왜요? 어리석으니까요. 불공정, 불법이라는 구덩이를 파서 전 정부 사람들을 다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같은 당 소속이면 뭐합니까? 자기 대통령 만들었는데 앞장섰으면 뭐합니까?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세계의 비웃음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시를 안 만났다고 중국에서 지금 잘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신문들이 뭐라 그래요? 유일하게 안 만나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상전이라 우리가 만나서 아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휴가 중이나 못 만난다고 그랬으면 조용히 휴가나 즐기면 되지. 하필 그 시간에 연극 보고 술 먹으면서 그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이 어리석음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지혜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다칩니다. 9절 말씀,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며칠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또 있었죠. 그 초등학교인가요? 교문 입구 그 보수공사 하다가 저는 철제빔을 H빔을 제가 수년간 다뤄봐서 압니다. 그게 얼마나 무겁고만 차로 싣고 와서 통째로 내리다가 그게 깔려서 농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철제빔을 만지지 않았으면 철제빔에 깔릴 일이 없겠죠. 내가 오물통을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면 몸에 오물을 묻힐 리가 없겠죠. 돌을 떠내지 않으면 돌에 다쳐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쫓는 자는 권력에 다칠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려 하는 자는 자기가 당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12절 13절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정말 탄식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저도 성경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2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지 정말 감탄했습니다. 대통령이 매일 아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국민은 그것을 듣지요. 그런데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쁜 질문한다고 삿대질을 하고 화를 냅니다. 국민에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데 대체 국정을 물론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정작 본인은 나는 지금 국민과 소통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결국 대통령은 그 스스로가 한 말 때문에 대형 사고를 치고 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그런 말에 신경도 안 쓴다 하지 않습니까? 70%에 가까운 국민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대로 신경을 쓰지 않는답니다. 대범해서 그렇습니까? 저는요, 그 말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매일 다 듣는데 매일 추가해야 할 내용들이 계속 나와서 설교 원고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리 같은 족속들은 그러면 정치판에만 있고 대통령실에만 있습니까? 매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종류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수주의 신앙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보수주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특히 많습니다. 현 이런 정부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민을 경악시키는 많은 일의 배후에 목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의 고모라는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통 목사 같지도 않긴 합니다만, 그런데 또 상당수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추종하고 뭘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 싶어서 마치 파리떼가 향수통을 향해 날아들듯 그렇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가짜 향수통을 향해서 왕파리떼처럼 그렇게 윙윙거리며 꼬여들고 있습니다. 자칭 한국교회의 지도자 자리에 있다는 원로급 목사들이 권력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윙윙대며 맴돌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 때부터 시작한 권력 과라기를 여전히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향수통도 아닌 오물통에 빠져버린 그들의 후손들이 군사 독재자 박정희 정권과 손잡아 유신헌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여전히 향수로 가장한 권력이라고 하는 오물통을 향해서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파고 남의 담장을 허무는 일에 기꺼이 앞장서고 또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어리석은 정치 권력과 함께 그들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임을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향수통에
파리 같은 존재들이 날아들어와 악취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뿜어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렇게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세계의 향기를 전하던 대한민국의 향수통이 이제는 파리 때문에 악취를 세계에 풍기는 이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이 슬픈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향수통에 파리 같은 존재들이 날아들어와서 악취를 만들어 온 세계에 뿜어대고, 교회라고 하는 향수통에 파리 같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날아와서 악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향수통에 파리떼가 날아든다면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파리의 몇 마리 때문에 향수 전체를 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제는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악취를 만들어내는 저 파리떼를 추방하는 일에 교회가,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한두 마리의 파리 때문에 한 통의 향수를 다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향수통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